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월 19일에 찾아뵙는 위대한 지적질 서호석입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어렸을 때 보면은요, 참 못 살았었어요, 그죠? 국민 전체적으로 보면 잘 사는 집들은 별로 안 됐었고 못 사는 집들이 더 많았습니다, 그죠? 주인집이 하나 있고 거기에 이제 뭐 문간방 뭐 이렇게 하고 새 들어서 살고 막 그랬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한 집에 그때 뭐 아파트도 사실 그렇게 많이 없었습니다만 아파트에 그때 또 연탄 떼는 아파트도 있었어요. 옛날에 월계동에 월계 아파트라고 제가 아는 거기는 이제 연탄 뗐었거든요, 아파트인데. 어쨌든 뭐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도 많이 경험해 보신 분들이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그게 아니고 지금은 뭐 이제 그런 시절이 추억일 뿐입니다. 근데 그때 당시에 이제 요즘같이 이렇게 더울 때 말이죠. 그 수박을 먹잖아요, 왜? 그 수박이 그때는 그렇게 그 흔한 과일은 아니었어요. 근데 이제 주인집이나 좀 잘 사는 집들은 수박을 먹습니다. 그러면 화채를 해 먹거나 뭐 이렇게 먹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그거를 쳐다보고 있잖아요. 먹는 거를. 뭐 저 집에서 꽁치를 구워 먹던가 뭐 고등어를 구워 먹던가 아니면은 뭐 맛있는 거를 해 먹으면 특히 여름에 이제 수박 같은 거 먹을 때 보면 이렇게 쳐다보잖아요. 먹고 싶어서. 그게 굉장히 추잡한 거잖아요. 그죠? 추잡스럽잖아요. 지금 생각해 보면. 근데 그때 당시에는 그게 추잡하다고 생각하지 않고 혹시라도 그냥 뭐 눈 마주치면 하나 줄래나 하고 쳐다보고 있었죠. 참 슬픈 시절이었습니다, 그때. 근데 그때 뭐 한 사람만 그런 게 아니라 국민 대다수가 그랬었기 때문에 그냥 그 위안을 삼고 있었죠. 이 추잡스러운 게 정말 이게 기분 많이 나쁘거든요. 그래서 제가 오늘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이제 그만합시다 이겁니다. 이제 이 국민의힘에 더 이상 이 추잡하게 붙어 있는 거 이거 이제 그만 해야 될 때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더는 이제 우리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언제까지 저 이재명 정권의 잘못된 모습을 더군다나 저런 김민석 총리 후보자 같이 그렇게 조국 시즌2 같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그런 것들을 언제까지 우리가 지금 수수방관하고 보고 있어야 되겠습니까? 지금 어떻게 하질 못하잖아요. 그죠? 공격력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지금은 이 야당으로서의 아무런 힘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내 코가 쓱 자고 국민들한테 지지를 받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어떤 목소리도 먹혀들지가 않는 겁니다. 지금 우리는 빨리 정신을 차려서 야당스러운 모습을 보여줘야 되잖아요. 근데 지금 그런 모습하고는 전혀 거리가 먼 상황입니다. 빨리 전열을 정비해서 야당으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을 해야 될 텐데 뻔히 지금 보고만 있는 겁니다. 지금 지네들이 깎았던 거 다 지금 다시 살려내고 있잖아요. 그죠? 예산안도 다 살려내고 있고 지네들 마음대로 뭐 다 하겠다는 거잖아요. 지금 못할 게 없잖아요. 그리고 합법적으로 다 할 수 있는 겁니다. 뭐 당장 지금 하고 있는 특검만 해도 그래요. 우리가 특검에 대해서 무슨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솔직하게.
부당한 특검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이건 뭐 야당 탄압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속수무책인 겁니다. 속수무책. 그게 왜냐하면 국민적인 지지를 받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제가 오늘은 그냥 제 목소리가 제가 하는 말이 뭐 큰 메시지가 되겠습니까마는 그래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단도직입적으로. 우리 야당의 제대로 된 역할, 보수의 재건을 위해서라도 이제는 국민의힘하고 결별을 해야 될 때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이유는 여러분들도 다 아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여러분과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의힘이 지금 보수입니까, 여러분? 누가 인정을 해주죠? 국민의힘을 보수라고? 오히려 지금 쟤네들이 떠들고 있잖아요. 자기네가 중도 보수라고. 이런 황당한 상황이 지금 누가 만들었겠습니까? 물론 뭐 우리 잘못이 없다고 할 수도 없죠. 어쨌든 그렇지만 국민의힘은 이제 더 이상 보수라고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한때는 그래도 국민의힘이 대한민국의 보수를 대표한다고 자부심을 가졌었잖아요. 그죠? 진짜 보수당이다 이렇게 생각했었잖아요. 그런데 지금 그 보수당이라는 것을 지배하는 사람들이 누굽니까, 여러분? 아직도 그런 윤핵관의 그림자, 그 망령들이 장악을 하고 있습니다. 권력욕에 눈이 먼 이 패거리들 있죠. 패거리 정치를 일삼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뭐 아무런 책임도 지려고 생각을 안 해요. 그러니까 상황 인식을 아예 안 한다는 거죠. 대선에 진 것도 그 질라니까 졌지. 그게 무슨 내가 어떻게 한다고 이겼겠어? 그럼 뭐 졌는데 어떡하라고? 그럼 내가 그만둬야 된다는 얘기야? 아무런 책임이 없는 거예요. 스스로가. 그냥 이렇게 있다가 그냥 또 국회의원 또 해먹고 그냥 이렇게 대충 그냥 뭉개다 보면은 뭐 일이 생기겠지.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그러니까 비전도 없는 거예요. 비전이 없는데 무슨 전략이 있겠습니까? 전략을 짤 생각도 없는 거죠. 전략을 짤 생각은 오로지 송원석 원내대표 시키는 거 그런 데선 전략을 짰을 수도 있겠죠. 왜냐하면 자기네끼리 계속 해먹어야 되니까. 그냥 친윤의 맞장구 세력입니다. 그냥. 이 사람들이 그래서 유일하게 공격력을 발휘하는 거는 뭐냐면 우리 한동훈 대표 측에 서 있는 사람들 다 숙청하려고 하고 한동훈 대표를 어떻게 해서든지 이 판에 못 나오게 하려고 그러고 한동훈의 책임으로 돌리고 근데 정작 이 패배를 자초한 그들이 한동훈 핑계를 대고 한동훈 때문이었다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누구나 할 거 없이 이거는 친윤도 그렇고 극우 유튜버들도 그렇고 그 언저리에 있는 사람들이 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 사람들은 절대 자기네 탓이라고 얘기를 안 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지금 그 국민의힘에서 지금 서로 그냥 복작복작거리고 있는 겁니다. 정말 비겁하고 후한무치한 그런 자들입니다, 여러분. 아직도 부정선거를 얘기하고 있고 부정선거 잡아갖고 오면 10억 준다 그랬죠, 누가? 그 전 씨가. 자,
지금 우리가 쓸데없는 기대를 하고 있었다고 우리는 사실 느껴야 됩니다. 지금 냉정하게 이 당권을 장악하고 있는 이 친윤 세력들이 있잖아요. 절대 안 바뀝니다, 여러분. 바뀔 것 같았으면 벌써 바뀌었죠. 절대 바뀌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번에 그게 원내대표의 그 선거 결과에서 뚜렷하게 보이는 거예요. 그냥 윤핵관 확장판인 겁니다. 그냥 그 지금 송원석 원내대표가 60표인가 받았죠. 그다음에 그 부산에 누구 이름도 모르는 그 사람이 열 몇 표 받았죠. 전혀 틀린 게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옛날하고. 그러니까 이렇게 뭐 생각이 바뀔 의지가 전혀 없어요. 국민의힘은 현재 국민의힘의 상황이 그런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익히 알고 있었지만 이제 확인한 겁니다, 여러분. 약간의 우리가 뭔가 제가 틀린가 젊어서 했던 김용태도 역시 마찬가지 아닙니까, 여러분? 아무리 우리가 개혁을 외치고 뭐 정신 차리고 어쩌자 이렇게 해도 그 사람들을 이 영남 기득권하고 거기에 기생하는 이런 짬짬이들은 절대 듣지 않습니다. 말을 들을 생각조차 안 하는 겁니다. 지금 그 사람들한테 필요한 거는 다음 공천 받아서 그냥 또 같은 세월을 그냥 보내는 겁니다. 띵까띵까 하면서 그냥 슬슬 그냥 밥이나 먹으러 다니고 어슬렁 그냥 뭐 국회나 왔다 갔다 하면서 그러고 나서 무슨 뭐 국회에 나오지도 않아요. 또 국회 왜 안 나왔냐면 무슨 뭐 지역구에 행사가 있어서 뭐 그야말로 이 전혀 국가에 필요 없는 존재들입니다. 사실 오직 그냥 자기 공천, 자기 밥그릇 그것만 관심이 있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자기네가 당을 장악하고 있어야 되거든요. 다음 공천을 받기 위해서 당을 장악하고 있어야 되고 또 몇몇은 그들과 함께 짬짬해서 또 그걸 지켜주려고 하고 또 거기에서 또 틈타서 어떻게 기회를 봐가지고 들어가려고 그러고 이런 사람들이 무슨 보수의 가치 같은 거를 뭘 느끼고 있겠습니까? 관심조차 없죠. 우리가 이런 거 모르지 않잖아요. 그죠? 지금 큰 문제는 뭐냐면 아직도 거기가 무슨 그 사람들이 바뀔 거라는 그런 희망을 갖고 있는 게 더 문제예요. 더 우리의 그 열정이 이제는 바뀌어야 되는 겁니다. 목표가 이미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여러분 정확하게 상황 판단해야 됩니다. 지금 그냥 우리 이런 상황에서 그래도 국민의힘밖에 없지 않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게 사실 우리한테 가장 큰 걸림돌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그 망설이는 그 마음이 만약에 그렇게 우리가 만약에 지금 국민의힘하고 결별하지 못할 이유를 대잖아요. 100가지 1000가지도 넘습니다. 이유를 대기 시작하면 결국은 못한다는 겁니다. 그럼 못하는 거의 결과는 뭐냐? 그냥 이대로 그냥 계속 같은 얘기 하다가 소멸되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그 국민의힘에다가 희망을 걸고 계속 우리가 같은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계속 외치고 뭐 그들이 바뀌어야 된다, 무슨 뭐 우리가 거기를 뭐 뚫고 들어가려고 막 계속 우리가 뭔가를 하려고 하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뭐 같은 여전히 우파니까 우리가 뭐 지지를 해야 되고 이렇게 계속 희망의 불씨를 계속 키우고 싹을 틔워주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들은 더 뻔뻔해질 겁니다. 아마 변할 생각은 하지 않고 더 뻔뻔해지고 더 교활해질 겁니다. 그래서 제가 추잡하게 그거 이제 붙어있지 말자는 겁니다. 얼마나 추잡스럽습니까? 그러니까 국민들도 거기에 같이 있으면 같은 색깔인지 알고 지지 안 하는 거예요. 같이 보는 겁니다, 여러분. 아, 쟤네들도 같은 적이지. 그 결과가 젊은 사람들한테까지 이제 외면당하고, 이 중도 유권자들 있잖아요. 왜? 중도 성향의 이 국민들한테는 같이 극우로 보이는 겁니다. 그냥 너네 그냥 국민의힘 같이 도매금이라는 거 아시죠? 도매금 같이 너 그냥 다 싸그려서 보는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우리한테 온 기회가 우리 한동훈 대표와 함께 소멸돼 가는 겁니다. 이대로 계속 그냥 뭔가 희망을 걸고 그래도 국민의 힘이라고 얘기를 자꾸 하면 할수록 우리 상황은 더 쪼그라들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여기서 뭔가 해가지고 만약에 누가 한 얘기처럼 당대표 전당대회를 해서 한동훈 대표가 만약에 출마를 해가지고 당대표가 됐다고 칩시다. 무슨 방법이 있겠습니까? 더 추잡스러워지는 거예요. 우리가 구걸하는 것 같이 보인단 말이에요. 구걸하는 것 같이. 지금 거기 그 세미준에서도 얘기를 했잖아요. 한동훈 대표한테 힘을 실어줬단 말이에요. 제가 볼 때 그거는 국민의힘에 남아서 뭘 해보려는 게 아니라 국민의힘이 아닌 그런 이 건강한 보수의 정신을 바로 세워서 정말 국민들이 원하는 그런 새로운 플랫폼을 만들어서 이 결단을 내리라는 그런 뜻이 저는 강하다고 보는 겁니다. 지금 우리 뭐 조사해 보니까 한동훈 대표가 당대표 선거에 나가야 된다, 안 나가야 된다가 반반이었었는데 오늘은 또 해보니까 오늘 거기 무슨 유튜브 방송에서 해보니까 이제는 나가지 말아야 된다가 더 많아졌어요. 그러니까 우리 스스로도 지금 느끼고 있는 거예요. 아유, 더럽고 치사하다. 추잡스럽다. 그래, 니들끼리 해먹어봐. 만약에 우리가 그 사람들을 버려버리잖아요. 우리가 미련을 갖지 않고 그 사람들을 떨궈버리잖아요. 그러면은 그 사람들은 완전히 이제 국민들로부터 폭탄 맞는 그런 상황이 올 겁니다. 지금 이게 사실 따지고 보면 우리가 지켜주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나마 우리 한동훈 지지 세력들이 지켜주고, 한동훈 대표가 그나마 지켜주고 있는 겁니다. 지금 어느 정도 이 가림막을 해주는 거예요. 그때 그 계엄 당시에 그런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그런저런 모습들이 그래도 국민들한테는 어느 정도 가림막이 돼주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우리가 결별해버리면 국민들한테 엄청 지탄을 받을 겁니다. 아마.
그래서 이제 이 첫 걸음이 정리입니다. 정리해야 돼요. 이제 뭐 거기 붙어 있습니까? 지들끼리 한번 해보라 그러면 돼요. 그냥 우리가, 왜냐면 우리가 국민 여론을 알잖아요. 그죠? 다 권성동 꼴보기 싫다, 텔레비 안 났으면 좋겠다 그러고, 김문수 한덕수 좀 안 보였으면 좋겠다 그러고, 텔레비 꺼버리고 싶다 그러고, 우리가 왜 거기서 이 가림막이 돼주냐고요. 괄시받으면서. 이제 이 국민의힘이라는 이름에 이제 우리 미련을 버려야 될 때가 지금 이제 왔습니다. 우리가 싫든 좋든 그렇게 올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거를 자꾸 미련을 가지고 뭔가 놓지를 못해도 그렇지 한번 놔버리잖아요. 그러면 그냥 놔지는 겁니다. 국민의힘은 이미 이 보수의 정당이 아니라 사유화된, 윤핵관들한테 사유화된 그런 정당입니다. 이제는 국민들로부터 지지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우리 초창기에 우리가 모였던 때를 생각을 해보세요. 한동훈 대표를 중심으로 모였던 때, 그때의 마음을 생각을 해보세요. 왜 그때 시작을 했는지, 그때 우리가 왜 관심을 가지고 왜 한동훈 대표를 지지를 했었는지, 왜 했어요 그때? 그때 우리가 했던 거는, 그때 그 혼탁한 시대에 나라를 바로 세우고 싶어서, 한동훈 대표가 그런 공의의 정신을 갖고 있기 때문에 공정한 사회를 만들어서 진짜 보수의 가치가 제대로 서 있는 대한민국을 만드는 데 동참을 하자. 그래서 그렇게 같이 우리가 지지하고 지금까지도 같이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때 우리가 뭐라 그랬어요? 우리 자식이 한동훈 대표 같은 자식이었으면 좋겠다고 얘기했잖아요. 그죠? 그때 그 패널들이 나와서 얘기했어요. 국민 여러분들은 만약에 아들이 있으면 한동훈 대표 같은 아들이 좋겠습니까? 이재명 같은 아들이 좋겠습니까? 얘기했었잖아요. 그런 자식 세대들에게 부끄럽지 않은 미래를 남기고 싶어서 그때 여러분들이 같이 발벗고 나서 주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때 우리가 생각했던 그 꿈을 이제는 이루어야 됩니다. 그죠? 근데 이제 국민의 힘에서는 이룰 수가 없어요. 제가 볼 땐 절대 이룰 수가 없습니다. 그들이 있는 한. 그러면 뭐 3년을 기다렸다가 바뀐다고요? 내년도 장담을 못 하는데 3년 후를 어떻게 우리가 지금 생각을 또 하겠습니까? 그냥 날짜만 늦춰질 뿐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만약에 새로운 당을 만들잖아요. 그러면 우리한테 붙을 사람 많이 있어요. 없으니까 지금 못 오는 거지. 막상 만들어 보면 이렇게 쭈삣쭈삣했던 사람들 있잖아요. 왜? 약간 그 회색스러웠던 사람들 다 옵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 국민의힘에는 그 사람들도 버틸 수 있는 그런 동력이 없거든요. 그 사람들이라고 국민들의 소리를 못 듣겠습니까? 애써서 외면하고 있는 거지. 그 사람들이 가는 그 길 끝에는 그냥 자기네들끼리 그냥 나눠 먹는 것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그 몇몇이 모여서 그냥 거기서 복잡거리면서 나눠 먹는 것밖에 없어요.
진짜 우리는 이제는 떠나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버려야 새로 시작이 되는 겁니다. 버리지 못하면 새로운 시작은 절대 없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더 이상 눈치 보지 말고 더 이상 추잡하게 붙어있지 맙시다. 남 먹는 거 쳐다보지 맙시다. 이제 우리도 동력이 있는데, 능력이 되는데 우리가 사 먹으면 되지. 못하러 남 먹는 거 쳐다보고 있습니까? 추잡스럽게. 우리는 그럴 수 있는 충분한 자산이 있어요. 국민의 그 지지를 받을 수 있는 충분한 자산을 우리가 갖고 있다니까요. 그게 누구예요? 한동훈 대표 앞장 세우면 된다니까요. 새로운 보수의 깃발을 한동훈 대표에게 들려줘서 한동훈 대표가 그 깃발을 들고 나아가면 충분히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세세한 문제가 있겠죠. 새로 차리지 못할 이유를 만약에 대야 된다면 100가지 1000가지도 넘는다니까요. 이유 대기 시작하면. 그럼 뭐예요? 결국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냥 이대로 있다가 죽는 겁니다. 이대로 있다가 그냥 소멸되어지고, 여러분들이 지금은 그래도 희망을 갖고 열정에 차 있지만 계속 이 상태가 지속된다면 여러분도 여러분들의 마음을 장담할 수 있습니까? 우리 있잖아요. 우리가 알고 있는 진리가 있잖아요. 저도 알고 여러분들도 알고 있는 진리 있죠. 그게 뭡니까? 우리가 느꼈던 거, 살면서 눈에서 멀어지면 마음이 멀어지는 것, 그건 진리입니다. 진리. 내 눈앞에 있는 사람이 제일 가까워지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저런 이유로 인해서 멀리 떨어지기 시작하잖아요. 그럼 멀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나온 말이, 나도 내 마음을 어쩌지 못한다는 말이 그래서 나오는 겁니다. 더군다나 이렇게 빠르게 변해가는 이 시대에, 완전히 초스피드 시대 아닙니까, 지금? 그런 상황을 우리가 뻔히 아니까 지금 우리 위대한 지적지를 보시는 분들 이제 그거 다 느끼실 만한 분들이시잖아요. 지금 우리 위대한 지적지에 계시는 분들 보면 저하고 다 비슷한 연령대의 분들이십니다. 저보다 더 많은 분들도 계시고, 어쨌든 그때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교복 세대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교복 입고 호크 잠그고 그때 같이 살던 그때 그런 느낌을 공감하고 있는 그런 분들이시잖아요. 겨울의 아침에 뜨거운 물 때문에 서로 형제들 간에 싸우고 그런 거를 경험하신 분들이잖아요. 이제는 진짜 결단이 필요할 때입니다, 여러분. 제가 생각할 때 그렇습니다. 이런저런 이유로 좋은 말 갖다 붙이면은요, 그리고 눈치 보기 시작하면 진짜 아무것도 되어지는 일 없고 맨날 이타령하고 있을 겁니다. 지금 우리가 안 된다고 했던 이재명 정부가 가는 길을 한번 보시라니까요. 어떻게 가고 있는지. 그런 우리가 생각할 때 그런 잘못된 방법과 잘못된 행동들을 어떻게 막아낼 것인지, 그거 한번 연구를 해봐야 된다니까요. 냉정하게.
지금 이대로는 절대 막아낼 수 없어요. 지금 똘똘 뭉쳐서 완전히 똘똘 뭉쳐가지고 해도 어려운 판에 아무런 구심점도 없는 지금 이 보수에서 우리가 뭐 해낼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김문수가 당대표가 된다고 칩시다. 권성동이 당대표가 된다고 칩시다. 우리가 여러분들 지지하실 겁니까? 여러분들 지지할 거 아니잖아요. 현실 이 파악을 정확하게 해서 이제는 우리가 바깥에서부터 이거 뭔가 변해야 된다는 거를 보여줘야 될 때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 제가 드리는 말씀에 뭐 언짢으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그래도 다시 한번 좀 냉철하게 생각을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계속 이렇게 떠들어댈 수 있게 여러분들께서 도와주세요. 구독 안 하신 분 계시면 구독해 주시고요. 또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댓글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의견도 그냥 가감 없이 여러분들의 그 지적을 제가 달게 받겠습니다. 그래서 함께 그 고민해보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또 뵙겠습니다, 여러분.